오늘 밤은 달빛이 아주 좋다. 내가 저걸 보지 못한 지 벌써 30여 년이 되었다. 오늘 보니 정신이 유난히 상쾌하다. 이전 30여 년 동안 온통 정신을 잃고 지냈음을 이제야 겨우 알았다. 하지만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저 자우신에게가 왜 내 두 눈을 보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오늘은 전혀 달빛이 없다. 나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겠다. 아침에 조심스럽게 문을 나섰는데 자욱의 영감의 눈초리가 이상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밖에 7, 8명의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에 대해 쑥덕거리면서 내가 알아차릴까 봐 두려워한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그랬다. 그중 제일 포악하게 생긴 사내가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보고 희죽희죽 웃는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그들의 계획이 이미 모두 주도하게 꾸며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한 무리의 아이놈들도 나에 대해 쑥덕거리는데 눈초리가 자욱의 영감과 같고 얼굴색도 모두 푸르딩딩하다. 나는 내가 아이들과 무슨 원수를 졌기에 아이들마저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자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말해봐. 그러자 그들은 모두 뛰어 달아났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내가 자욱의 영감과 무슨 원수를 졌는지,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무슨 원수를 졌는지. 있다면 20년 전에 구주 선생의 오래된 묵은 출납장부를 한번 발로 밟았다가 구주 선생이 매우 화낸 일이 있었다. 자욱의 영감이 비록 그와 모르는 사이긴 하나 틀림없이 북문으로 듣고는 대신 불만을 품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나와 원수지자고 약속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때라면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터인데 왜 오늘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 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일까? 이건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 아프게 한다. 알겠다. 이건 그들의 어미아비가 가르친 것이다. 밤에 전혀 잠을 잘 수가 없다. 모든 일은 반드시 연구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그들 중에는 현감에 의해 칼을 뒤집어 쓰는 형벌을 받은 자도 있고 마을 유지에게 뺨을 얻어맞은 자도 있으며 현청 말단 관리에게 아내를 빼앗긴 자도 있으며 아비어미가 채권자의 빚독촉에 몰려 죽은 자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안색은 전혀 어제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포악해 보이지 않았었다. 가장 괴이한 것은 어저께 길거리에서 본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제 아이를 때리며 입으로는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몇 입히고 물어 뜯어야 직성이 풀리겠다 라고 하면서도 눈으로는 도리어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고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자 한 무리의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 모두 소리쳐 웃는 것이었다. 첫나오가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나를 억지로 잡아 집으로 끌고 갔다. 내가 집으로 끌려오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나를 모른 척하였는데 그들의 눈빛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 서재에 들어서자 밖에서 문이 잠겨 완연히 한 마리 닭이나 오리가 갇힌 꼴이나 다름없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나는 더더욱 자세한 내막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며칠 전에는 늑대촌에 소작인이 와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며 큰형님에게 말하기를 그들 마을에서 매우 흉악한 놈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했다. 마을의 몇 사람이 그의 심장과 간을 끄집어내어 기름에 튀겨 먹었는데 그러면 담이 튼튼해진다고 했단다. 내가 말참견을 좀 했더니 소작인과 큰형님이 함께 나를 흘낏흘낏 보는 것이었다. 오늘에야 그들의 눈빛이 모두 밖에 그놈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만 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친다.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면 나라고 잡아먹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여인이 너를 몇 입히고 물어 뜯어야겠다 라고 하던 말이나 험상궂게 생긴 놈들의 웃음, 며칠 전 소작인이 하던 말을 보라. 명백한 암호이다. 나는 그들의 말 속에 온통 독이 가득 들어있고 웃음 속에는 온통 칼이 들어있으며 그들의 이빨은 온통 하얗게 반짝반짝 줄지어 있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연장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비록 아기는 아니나 구시댁 줄납장부를 발로 밟은 후부터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들이 달리 무슨 심사가 있는가 본데 나는 전혀 짐작할 수조차 없다. 하물며 그들은 심사가 틀어졌다 하면 바로 상대를 악인이라고 부른다. 나는 아직도 큰형님이 나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몇 마디 비판하면 그는 곧 몇 개의 동그라미를 쳐주었으며 나쁜 사람을 몇 마디 변호하면 그는 바로 기상천외한 재능이야 남달리 뛰어나구나 라고 했다. 이러니 내 어찌 그들의 심사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물며 잡아먹으려고 할 때야. 모든 일이란 연구해 보아야만 비로소 명확히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늘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다. 역사책을 펼쳐보니 역사책에는 연대가 없고 빗둘빗둘 페이지마다 온통 인의 도덕이라는 몇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아 한밤중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비로소 글자들 사이에서 글자를 찾아냈으니 책 전체가 온통 식인이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책에 쓰여진 그 수많은 글자들, 소작인이 한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모두 희죽희죽 웃으며 괴상한 눈초리로 나를 노려본다. 나도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것이다. 아침에 나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첫나오가 밥을 날라왔다. 채소 반찬 한 접시와 생선찜 한 접시인데 생선의 눈이 희고 딱딱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사람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그 패거리들과 흡사하다. 몇 젓가락을 먹어보니 미끈미끈한 것이 생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기에 그것들을 몽땅 토해버렸다. 내가 라우, 큰형님께 내가 몹시 답답해서 마당을 좀 거닐고 싶어 한다고 말해줘 라고 하자 라우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더니 얼마 후에 돌아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하기로 했다. 그들이 절대로 허술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큰형님이 한 늙은이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 늙은이의 눈은 온통 흉악한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알아차릴까봐 머리를 땅바닥을 향해 숙인 채 안경 너머로 몰래 흘끔흘끔 나를 본다. 큰형님이 오늘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하자 나는 그래요 라고 대답하였다. 큰형님은 오늘 허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너를 진맥해 주십사 부탁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좋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내 어찌 이 늙은이가 망나니 노릇을 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진맥한다는 명목을 빌려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를 헤아려주고는 그 노고로 살코기 한 점을 나눠 받아먹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비록 사람을 먹지는 않지만 간담은 그들보다 세다. 두 주먹을 불끈 내밀고는 그가 어떻게 손을 쓰는가를 보았다. 늙은이는 앉아서 눈을 감고는 한동안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한동안 멍하니 있는다. 그러다가 귀신 같은 눈을 뜨더니 허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며칠 요양하면 좋아질 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요양하라고? 살이 찌면 그들은 당연히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며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 이자들 또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군. 몰래 나쁜 짓이나 꾸며대고 숨길 궁리하면서 또 대놓고 손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나는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랬더니 매우 기분이 좋아졌다. 이 웃음 속은 온통 용기와 정의로 차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다. 늙은이와 큰형님은 모두 나의 이 용기와 정의에 짓눌려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나에게 용기가 있을수록 저들은 더욱 나를 먹고 싶어 할 것이다. 이 용기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싶어서 말이다. 늙은이는 급히 문을 나서더니 좀 가다가 낮은 소리로 큰형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얼른 먹어치웁시다. 큰형님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알고 보니 바로 당신마저도? 이것은 큰 발견이다. 비록 뜻밖인 것 같긴 하나 마음속에 짐작은 하고 있었다. 패거리를 지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님이라니.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나의 형님이다.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동생이다. 내 스스로가 남에게 잡아먹히면서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동생인 것이다. 요 며칠 동안 한반 물러나서 생각해 보았다. 가령 저 늙은이가 망나니가 변장하고 온 것이 아니고 진짜 의생이라고 해도 역시 본래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들의 창시자인 이스전이 썼다는 본초 어쩌고 하는 것에 사람의 고기를 지져먹을 수 있다고 명백히 쓰여 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사람을 먹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집 큰형님에 대해서도 전혀 생사람 잡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내게 글을 가르칠 때 자신의 입으로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 라고 말했으며, 또 한 번은 우연히 한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는 바로 마땅히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기를 먹고 가죽을 잠자리로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나이가 어려서 한나절이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저께 늑대촌의 소작인이 와서 심장과 간을 먹은 사건을 말하자 그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연방 머리를 끄덕거렸다. 이로 보아 형님의 마음이 종전과 같이 사납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식을 바꾸어 먹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모두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전에는 그가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어물어물 넘겼다. 지금에야 그가 이치를 설명하던 때에 입술에 사람의 기름이 칠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깜깜하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다. 자원의 시계가 또 지저댄다. 사자같이 흉악한 마음, 토끼의 나약함, 여우 같은 교활함. 나는 그들의 수법을 안다. 바로 죽여버리자니 선뜻 내키지도 않고 그럴 깜냥도 없다.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럿이 연락을 취해 그물을 촘촘히 쳐놓고는 내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몰아가는 것이다. 며칠 전 거리에서 본 남녀의 모습이나 요 며칠간 나의 큰형님의 거동으로 보아 10중 8구는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허리띠를 풀어 대들보에 걸고 스스로 목을 조여매고 죽는 것이다. 그들은 살인의 죄명도 쓰지 않으며 또 바라던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뛸 듯이 기뻐하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웃음소리를 낼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 놀라거나 걱정을 하다 죽으면 비록 조금 마르기는 해도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몇 번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 그들은 죽은 고기만 먹을 줄 안다. 어떤 책에 하이에네라고 부르는 일종의 동물이 있는데 눈빛과 모습이 매우 사나우며 늘 죽은 고기만 먹는데 아주 큰 뼈까지도 잘게 씹어 뱃속에 삼킨다고 쓰여 있어서 생각만 해도 두려웠던 기억이 난다. 하이에나는 늑대의 일종으로 늑대는 개의 본가가 된다. 그저께 자우신의 개가 나를 흘끗흘끗 쳐다보았는데 그놈도 함께 모의하기로 벌써부터 약속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늙은이가 땅을 보고 있지만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는가. 제일 불쌍한 이가 나의 큰형님이다. 그도 사람이니 어찌 전혀 두려움 없이 패거리들과 어울려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옛부터 관습이 되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버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고의로 하는 것일까?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저주한다. 먼저 형님부터 사람을 먹지 않도록 권하여야겠다. 역시 먼저 그부터 손을 써야겠다. 사실 이런 도리는 지금이면 그들도 벌써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왔다. 나이는 갓 20살쯤 되었을까. 외모는 별로 똑똑히 보지 못했으나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한다. 그의 웃음 또한 진짜 웃음 같지 않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옳은 거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흉년도 아닌데 왜 사람을 잡아먹겠어요? 나는 대뜸 이 녀석도 한패거리로 사람 잡아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바로 그에게 물었다. 오라요? 그런 것은 왜 물으십니까? 댁은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날씨야 좋지. 달빛도 아주 밝고. 그렇지만 당신에게 물어야겠어. 옳은 거요? 그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지 어물어물 대답하기를. 아니, 옳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은 왜 먹는 거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늑대촌에서 지금 먹고 있고 또 책에도 쓰여 있어. 온통 금방 새로 쓴 것 같이 선명해. 그는 금방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건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옳은 거요? 댁과 그런 도리를 따지고 싶지 않아요. 어떻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댁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눈을 부라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다. 온몸에 땀이 흠뻑 나 있었다. 그의 나이는 나의 큰형님보다 훨씬 어린데도 한패거리라니 이것은 틀림없이 그의 어미아비가 먼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이미 그의 자식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사나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것일 게다.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고 싶어 하면서 또 남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서 모두가 지극히 의심이 깊은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살핀다. 그런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안심하고 일을 하고 길을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을 테니 얼마나 편안하겠는가. 이는 단지 문지방이요 문턱일 뿐이다. 그들은 정녕 부자, 형제, 부부, 친구, 스승과 제자, 원수 관계이며 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한패거리가 되어 서로 이끌어주거나 서로 견제하면서 죽어도 이 한 걸음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아침 일찍이 큰형님을 찾아갔다. 그는 안채 문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등 뒤로가 문을 막아선 채 각별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큰형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해봐라. 그는 얼른 얼굴을 돌리더니 머리를 끄덕였다. 몇 마디면 되는데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네요. 큰형님. 아마 원래 야만인들은 모두가 사람을 잡아먹었겠지요. 후에 생각이 달라져서 어떤 자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줄곧 착하게 살면서 사람으로 변했겠죠.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자는 벌레와 같이 마찬가지로 계속 잡아먹었겠죠. 어떤 자는 물고기나 새나 원숭이로 변하였다가 계속 변해서 사람이 되었겠지요. 어떤 자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벌레로 있겠지요. 그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마도 벌레가 원숭이로 변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겁니다. 여가가 그의 자식을 삶아서 거랑과 주왕에게 먹였다는 것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이지요. 하지만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이래로 여가의 아들을 잡아먹기에 이르고 여가의 아들 이후로 줄곧 쉬스린을 잡아먹기에 이르렀으며 쉬스린 이후로 또 줄곧 늑대촌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리라고 누군들 알았겠어요. 작년에 읍내에서 범인을 잡아 죽였는데 역시 한 폐병을 앓는 사람이 만두에 피를 발라 먹었다고 하네요. 저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형님 혼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쩌자고 패거리에 들어가셨나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저들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면 형님도 잡아먹을 수 있고 한 패거리 안에서 또한 서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만 생각을 돌려 즉각 고치려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태평해집니다. 비록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큰형님, 나는 형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저께 소작인이 세금을 감해달라고 왔을 때 형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형님은 냉소만 짓더니 곧이어 눈빛이 흉악해졌고 자신들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자 얼굴이 온통 새파랗게 질렸다. 대문 밖에 한 패거리가 서 있는데 자옥의 영감과 그의 개도 함께였다. 그들은 모두가 머리를 쑤셔박으며 문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어떤 자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헝겊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어떤 자는 여전히 흉악한 얼굴로 입을 비죽이 내밀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사람을 잡아먹는 한 패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모두가 똑같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일부는 이전부터 그래왔으므로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놈들이 있고 일부는 마땅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할까 봐 두려운지 내 말을 듣고는 몹시 화가 나면서도 비죽이 입을 내밀고 냉소를 짓고 있다. 이때 큰형님이 갑자기 험악한 얼굴을 하더니 크게 소리쳤다. 모두 나가요. 미치광이가 무슨 재미라고. 이때 나는 또 한 가지 그들의 교묘함을 알았다. 저들은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일을 꾸며놓고 있었다. 미친놈이라는 명목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잡아먹어도 태평무사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동정도 받게 될 것이다. 소작인이 말한 여러 사람들이 악인 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인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전나우도 잔뜩 화가 나서 곧바로 걸어들어와 어떻게든 나의 입을 막으려 하였으나 나는 한사코 이 패거리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고칠 수 있어. 진심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장차 사람을 잡아먹는 놈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너희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자신도 다 잡아먹히고 말 거야. 아무리 많이 낳는다 해도 진정한 사람들에게 멸종을 당하고 말 거야. 사냥꾼이 늑대를 모두 잡아 죽이듯이 벌레처럼 말이야. 그 패거리들은 모두 천나호에게 쫓겨났다. 큰형님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천나호가 나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방 안은 통 캄캄했다. 석가래와 대들보가 모두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한동안 흔들리더니 곧이어 커지면서 내 몸 위에 쌓이는 것이었다. 어찌나 무거운지 몸을 움직일 수 없다. 그의 뜻은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무게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는 몸부림을 쳤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한사코 소리쳤다. 너희들은 즉각 마음을 고쳐야 해. 참된 마음으로 고쳐야 해. 장차 사람을 잡아먹는 놈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 해도 뜨지 않는다. 문도 열리지 않는다. 매일매일 듣기 바뿐이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큰형님을 생각했다. 누이 동생이 죽은 까닭이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누이 동생은 겨우 5살이었다. 그 사랑스럽고 가련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자 형님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렸다. 아마도 자신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울자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라면. 누이 동생이 큰형님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셨을까? 나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어머니는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시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아마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는가 보다. 내가 4-5살 때로 기억된다.
안채 앞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큰형님이 부모가 병이 나면 아들 된 자는 반드시 살 한 점을 베어내어 삶아서 부모에게 드시게 해야 비로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고기 한 점을 먹을 수 있다면 물론 통째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날 우시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이건 참으로 매우 이상한 일이다. 생각할 수 없다. 4,000년 동안 수시로 사람을 잡아먹던 곳. 나도 여러 해 동안 그 속에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명백히 알았다. 큰형님이 바로 집안일을 관리하고 있을 때 마침 누이 동생이 죽었으니 큰형님이 밥이나 반찬 속에 섞어 우리에게 몰래 먹였음에 틀림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이 동생의 고기 몇 점을 먹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내 자신의 차례다. 4,000년 동안 사람을 잡아먹는 이력을 가진 나. 처음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명백히 알고 있다. 참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사람을 먹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혹시 아직 있을까? 아이들을 구하자.